정가 소식과 정치사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적격 논란 또 측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와 그걸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재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부적격을 해도 그냥 시장이 적격으로 판정하고 임명하면 되는 구조인 것이고요. 예. 또 지금 구조에서는 공직 후보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광주광역에서 2명 추천하고 예를 들자면 기관, 도시공사에서 2명 추천하면 7명이 하는 건데 그 7명 중에서 4명이 광주시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게 보면 어떤 A가 A, B, C, D 4명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미리 낙점된 경우나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거의 돼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되게 보면 병풍으로 돼버리고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지면서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적격 여론이 거셌던 김광열 광주 환경공단 대표에 이어서 신일섭 호남대 교수도 이제 임명을 그냥 강행하기로 한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업무 능력은 있으나 윤리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도덕성과 경영 능력, 전문성이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법이 이 조례가 2015년 민선 6기 의회 7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네. 되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기존에는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기존하고 좀 다르게 조례상의 문제 그리고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민적 정서와 시대 흐름에는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그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힘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사청문회 법제화 또는 인사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2012년도에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검증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돼버렸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 현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나 이 8명에 대한 것을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시장의 인사권의 전횡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인사권을 나눠주는 근본적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시민적 정서일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것이 자꾸 제동이 걸리면 이거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법률적 구조가 되거나 또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는 이런 것이 계류 중인데 이런 것이 쉽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 적정한 후보가 지금 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번 과정에 보면서 광주시의회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임명을 묵인했다고 하는 지적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라는 비판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광주시 의원들이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격 부적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만약에 부적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적 정서이기 때문에 대변에서 끝까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시장과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냥 시민이 보기에는 그냥 임명을 묵인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회의 역량 강화나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국회에 겨루고 있는 법이 정확히 좀 되어서 현재 시대적 흐름인 인사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역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했고요.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낙마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과기부 장관은 해외 부실학회를 참모색해가지고
하는 것이 결정차가 아닌가 싶고요. 또 거기에 유익선 출장이나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때문에 그 생긴 문제이고, 더욱이 국민들 정서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은 뭐 자진 지명 철회나 사퇴 의사를 바뀐 것 자체는 사실상의 지명 철회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명 철회나 사퇴 의사를 바뀐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데,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또 진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보내달라 이런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기사가. 그러면 임명을 좀 강행한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이고, 진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4월 4일 날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날 채택 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인사추천 실명제도 인사검증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가 전 노무현 정부 때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저는 뭐 인사청문 실명제나 검증법이 제대로 작동 안 했던 문제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뭐 과정에 실수는 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7대 인사 원칙이 배제를 정하면서 이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검증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좀 시스템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였습니다.